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커뮤니티 포스트에서 다뤘던 그 미중 관계 관련된 이야기, 그것들이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이면 글보다는 방송으로 좀 앞으로 다루려고 하고요. 그 부분이 오해가 있다고 하시는 분의 또 의견도 일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시긴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가급적 오해 없는, 한 분이라도 조금 오해 없이 좀 피해 보실 수 있는 일들이 없게끔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오늘 다뤄서, 지금 굉장히 지난번 제가 이야기 드린 이후에 홍콩 자유무역 지위 박탈하는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이 돼가면서 이제 진행 상황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암호자산 시장에도 큰 변화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에 일단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세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뭐 투자마인드 관련, 이제 암호자산 관련 제 채널이긴 하지만 제가 경제나 그리고 인생사 뭐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가급적이면 최대한 라이트하게, 이제 재밌게 가볍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댓글로 로그 이제 차트 같은 경우가 어떤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또 주신 분들이 있어요. 메일로도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암호자산 시장 한번 정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홍콩 자유무역지 박탈 기사를 냈죠. 이게 이제 중국 숨통 조익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상 지금 뭐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고 관세나 이런 것들 받고 있는데, 홍콩은 그 제재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국 양제이기 때문에 미국도 홍콩으로 뭔가 부과하는 관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와 다르게 적용을 했는데, 그걸 박탈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홍콩도 똑같이 적용받으니까 중국이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 미국이 허용해주는 범위 안에서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 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산소 마스크, 좀 호수 하나가 끊기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데, 뭐 여러 의견이 있더라고요. 중국이 미국이 이렇게 할 줄 모르고 했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당연히 뭐 모르고 하진 않았을 텐데 중국도 어쩔 수 없이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그 미국이나 영국 자금이 나가면 유럽, 지금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친중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 나라 돈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홍콩에 이제 빈자리를 채워줄 거다라는 의견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 관점이나 제 의견들을 좀 이야기 계속 드릴 텐데,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이후에 이제 중국 공산당 및 홍콩 고위층의 해외 자산 동결, 이런 것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은연중에 이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뭔가 제재를 할 거다. 근데 결국에 뭔가 제재가 해외 자산 동결이 가장 이제 유력하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또 해외 자산 동결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XRP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은 스위프트 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제 금융, 이제 은행들 세력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여 있는 어떻게 보면 연합체 같은 게 이제 스위프트 망인데, 그 전 세계 스위프트 망에 이제 중국계 은행들이 달러를 이용하는 거를 이제 스위프트 망 자체 사용을 금지시킨다. 그럼 이제 중국이 달러를 뭔가 어디서 이동을 하고 뭔가 받는데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스위프트를 사용 못하니까. 은행들 대부분 이제 스위프트 망으로 하잖아요. 고액, 특히나 자금의 큰 유동성 자금 같은 경우는 뭐 핀테크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내 지금 중국 상장 기업 퇴출, 이것도 이제 수면 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이런 것들도 지금 어떻게 이후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 드렸던 미 달러의 홍콩 달러 패그가 종료되는 것, 당연히 자유무역 지위가 박탈되면 달러 패그는 당연한 수순으로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 기업 등의 이제 금융펀드 중국 철수, 이건 제가 작년 한 11월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건데,
이제 계속 시작을 그때부터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마무리를 적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에 특히나 영국이나 미국 자금들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영국은 뭐 원래 홍콩 이제 반환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그래서 그런 금융펀드들이 이제 중국에 철수를 하는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되게 놀란 부분인데, 중국의 인터넷 방어력, 이제 그 방어력이라고 하면 사실 인터넷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중국 내부 대부분 VPN 써가지고 뭔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다 접속하려면 접속이 안 되잖아요, 중국에서. 되게 웃겨요. 아직도 중국에, 저도 뭐 중국에 자주 갔었는데 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해외 뭐 웬만한 소셜미디어나 뭐 구글 뭐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 접속 안 돼요. 그래가지고 되게 불편한데, 그런 것들을 뭔가 해체하는 작업들 같이 들어간다. 이게 본질적으로 왜 이걸 하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지금 미국이 하는 정책은 그거예요. 공산당은 해체는 시키지만 그 중국 인민들은 사실 죄가 없다라는 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인민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사실 맞죠. 그게 공산당이 잘못이지, 사실 중국인 하나하나 까보고 보면 그 사람들이, 저도 중국인 친구들이 많지만 뭐 나쁜 친구들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보다 더 해맑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데, 인터넷 이제 실제 중국 공산당이 얼마큼 나쁜지에 대한 본질을 알려주려면 사실 인터넷을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는, 그리고 공산당과 인민들을 투트랙으로 분할을 해서 누가 나쁘고 어떤 사람은 가져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미국이 6월 4일에 그 연방 차이나, 연방 새로운 중국 연방 제도에 하는 것을 건국 기념을 발표한다라고 해요. 6월 4일쯤에. 저도 이게 너무나 사실 큰일이라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게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뭐 그 투표에 의해서 티벳, 위구르 이런 지역도 들어올 수 있고, 홍콩도 독립을 시켜주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고원구이라는 그 중국 부호가 지금 히말라야 공화국이라는 걸 세운다고 하잖아요. 디지털 G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나라가 당연히 주축으로 들어올 거고, 거기는 스티브 배넌이나 트럼프나 같은 이제 라인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6월 4일에 연방 이제 새로운 중국을 설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 인터넷 방어력을 해체하는, 이제 중국의 인터넷 어떻게 보면 방어벽, 그거를 아예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의 수많은 그 대중들이 공산당에서 환상에서 깨어나서 실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되게 큰 사건인 중국과 미국의 단교, 저는 이게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요. 앞에서 이렇게 되면 사실 뭐 그냥 미사일만 안 쐈지, 미사일 언제 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이 미국한테 무력으로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사실 미국도 중국이 뭔가 미사일을 쏴주길 바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무력으로 할 명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단교가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고, 중국 공산당의 불법 정권이라는 발표를 한다. 그리고 미국 홍콩 상륙, 이제 홍콩 상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영국에서 그저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반환되기 전 출생자들, 이제 영국이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이제 돌려주는데, 그거 이전에 영국 그 시민권, 이제 여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에 한해서 요번에 일국 양제가 폐기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영국 여권을 주겠다라고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실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영국이 일단은 그 얘기를 여권을 홍콩 그 시민들한테 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국이 홍콩 반환 시 체결한 일국 양제 협약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국 일제를 시도하지 않는다. 그 99년 동안. 그래서 아직 한 30년인가 20몇 년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거 더 남아 있을 거예요. 더 남아 있을 텐데, 그 시도를 하면 중국이 홍콩을 불법 점거가 된다는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일국 양제를 해야만 하는 게 돌려주는 조건인데, 일국 일제를 시도하니까 돌려주는 조건이 파기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홍콩을 무단 점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및 뭐 영국 등 지금 뭐 G7, 그 다음에 D10이라고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런 국가들이 홍콩을 상륙하는 대한 연합군이 명분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영국에서 하루 이틀 전에 나온 이야기, 그리고
지금 그거에 의거해서 지금 이런 미군 홍콩 상륙 이런 계획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남중국해, 중국 군사시설 철거, 이제 남중국해 인공섬으로 이제 해놨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미국이 제일 이제 우려하고 있는 핵미사일, 중국의 핵미사일 관련해서 인공위성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핵미사일을 조준하고 뭔가 겨누고 하는 것들은 인공위성 기술로, 여기 뭐 5G 이제 화웨이도 연결돼 있고 다 한다고 하는데 인공위성의 격추 이런 것들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지금 이슈거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1, 2번 같은 경우는 벌써 거의 그 트럼프 대통령 입 밖으로 나오고 다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리고 정부 해외 자산 동결도 코로나의 책임을 물어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뭐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4번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일단은 뭐 원달러 환율, 지금 위안화가 사실상 원달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또 어떻게 보면 달러만큼 영향을 주는 이제 화폐인데, 위안화 자체, 이제 홍콩 달러 이런 것들이 그 폭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 원화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원달러 차트를 봐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렴을 하고 있고 다음 채널로 또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양새인데, 물론 뭐 모르지만 이런 것들 상황으로 볼 때는 뭐 쉬운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 암호자산 역시도 중국이 이런 식으로 공산당 정권이 붕괴되는 굉장히 혼란한 그 시대가 오면 막대한 위안화 자금들 그런 것들이 뭐 폭락을 하겠지만, 그래도 중국의 수많은 부자들이 뭐 G2 국가니까 엄청 많죠. 그 국가들에서 암호자산으로 큰 돈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세력 형님들의 그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스케줄 조정을 하는 뭐 충분한 명분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미국의 요새 또 그 얼마 전에 그 좀 이제 아프리카 아메리칸이 미국 이제 백인 경찰관한테 그 어떻게 보면 목 졸라서 무릎에 이제 목을 질식해서 죽었어요.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진 이후에 뭐 지금 미국이 장난 아니에요. 뭐 경찰차 다 부시고 지금 온 데서 다 시위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애틀란타, 뭐 LA부터 시작. LA는 또 옛날 뭐 미국 이제 흑인 폭동으로 유명했었죠. 그때 엄청 났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건물 다 부시고, 그 다음에 뭐 주유소 불태우고 경찰차 태우고 뭐 이런 것들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뭐 이런 것들 뭐 어마어마한데, 지금 뭐 정말 천조국은 스케일이 달라요. 한국은 뭐 촛불 시위하고 하지만 여기는 뭐 그냥 다 부셔요. 다 부시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건 정치적으로는 저도 좀 더 보고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비는 했죠. 경찰관들 이제 기소하고 굉장히 엄벌에 처하라라고 하곤 했는데, 이게 지금 그 대중들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 아니면 뭔가 지금 경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지금 터져 나온 건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억눌려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뭔가 방아쇠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그래서 대중들도 뭔가 터져 나올 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들 뭔가 군중 심리가 될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지금 요번 그 아프리카 아메리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백인 경찰관 또 하필 그한테 죽은 사건 때문에 그 명분으로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던 대중의 그런 뭔가 심리가 터져 나온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당연히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터져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후에 금융시장이나 그리고 지원 국가 미국에서 이게 터져 나왔다고 하는 게 전 세계 대중들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많이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표출해 나올지 뭔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크립토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기존 금융시장이 크게 붕괴될 때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혼탁해질 때 뭔가 새로운 이제 화폐, 새로운 돈이 나타난다. 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뭐 난리예요. 그 CNN 얼마 전에 그 백인 기자는 두고 흑인 기자만 생방송 중에 또 연행이 되는 사건도 또 터져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모르겠어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보고 또 이건 뭐냐면 브레이킹 뉴스로 되게 이제 재밌어요. 이제 G7 국가들이 뭐 호주나 뭐 캐나다부터 미국 뭐 이런 국가들, 일본 이런 국가들이 새로운 이제 이제 D10이라고 불리는 그 민주 연합체를 G7 국가들이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오스트레일리아와 한국 그리고 인디아를 넣는 거를 고려 중이다. 이 세 국가를. 그래서 전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하면, 지금 한국은 정부에서 조용하죠. 미국이 너 중국 편 할래, 미국 편 할래, 삼성전자 화이에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데 아무런 입장 발표 안 하고 지금 조용한데, 이거 그냥 발표해버린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업가 자기 멋대로 이제 딜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지금 청와대나 이런 데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 D10이라고 제가 예전에 그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앞으로 신냉전 시대가 올 거고,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뭐 이런 쪽 나라 한국 저기 빼고 한 편 빼고 미국 쪽 뭐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주축으로 한 나라들로 이런 신냉전이 앞으로 이뤄질 거고, 핀테크나 암호 자산 시장에서도 그런 주도하는 나라끼리 나눠가지고 뭔가 진행이 될 거다. 근데 결국에는 당연히 이 D10이라고 불리는 나라 진영 쪽이 훨씬 우세하죠. 뭐 지금 뭐 기술이나 군사나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D10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신냉전이 완벽하게 나온 거고, 지금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게 본격적인 신냉전에 어떻게 보면 스타트 선을 완벽하게 끄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한국이 사실 지금 줄타기를 하고 뭐 중국의 눈치를 보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이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정부도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중국 뭔가 친중을 하는 뭔가의 뉘앙스나 중국의 뭔가 홍콩 보안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거나 이런 것들을 중국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뭐 저는 이거 굉장히 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돼야 사실상 혹시나 한국이 좀 말도 안 되는 친중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는 형태로 흘러가지 않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서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는데 이후에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는 좀 보면 뭐 이더리움 좀 올라오고 있죠. 이더리움이 대형 알트들 중에는 XRP보다 더 좋은 차트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런 모양새고 XRP는 이런 모양새고 여기 와 있죠. 거의 이더리움 여기 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평선들이나 장기 이평선들 보면 이더리움은 지금 많이 장기 이평선들 다 위에 안착을 해놓는 상태고, 리플 같은 경우는 안착을 못했죠. 지금 여기 장기 이평선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뭐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거의 다 내려왔잖아요. 거의 지금 뭐 360일 이평선도 지금 300원까지 와 있는 정도니까, 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거의 뭐 260원 뭐 이 정도까지 올 것 같아요. 뭐 한두 달 지나면. 그러면 정말 이평선들이 진짜 많이 내려오니까 정말 올라가기 더 쉬운 그런,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빨리빨리 오고 있다. 그래서 이평선들은 거의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게 XRP가 올해 말에 가던 아니면 정말 늦어서 뭐 내년에 가던 뭐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사실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뭐 이제 하는 부분들이 사실 저도 뭐 부질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만큼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이 많이 내려왔으니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뭐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면 본인이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면 하는 건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언제 갈지 모르는데 나는 XRP가 진짜 한 150원까지 다시 갈 것 같아. 한 연말까지 빠져서 다시 갈 것 같아.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나름의 시나리오. 그러면 사실상 150원을 기다려야죠. 근데
만약에 그게 도달하지 않고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 해요. 이게 만약에 150원 안 가고 나는 이 장기 이평선 다 뚫고 넘어가면 한 400원에 살 거야 라고 하는 분들. 근데 이제 그거 당연히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그렇게 언제 살 자리도 다 알고 다 예측해서 할 수 있으면 여태까지 투자해서 수익률이 얼마큼 나고 주식이나 암호자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봤어?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되면 나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아. 만약에 한 500만원 빠질 것 같아. 더 빠져서 100만원, 200만원 빠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게 그때까지 갈 것 같아서 매수는 안 할 것 같은데, 요번에 어느 정도 뚫어서 올라가면 그때 살 거야. 물론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이게 그렇게 말 쉬워갖고 다 투자하면 지난 과거에 그 주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하지 않아 됐던 경력이 없으신 분은 사실상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처럼 난 빠질 것 같은데 올라가면 그때 사가지고 난 수익을 다 먹을 거야 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댓글로도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질문 주시고 그런 투자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자산이 수백억 수천억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되는데 뭐하러 지금, 이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빠질 것 같다 예상하는데 올라가면 나 올라갈 때 사가지고 수익 다 보겠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다 팔았다가 올라가는 자리에 다 사가지고 대세 상승장에 사가지고 이때 산다는 거 아니야? XRP를 치면 난 이때 뚫으니까 이때 사서 이때 먹고 나올 거야 라는 건데, 그게 되냐 이거죠.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질문들 주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대답을 좀 다시 한번, 이제 투자 마인드 관련인데, 제 방법이 맞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한다 이야기 드리는 거고, 저는 대다수 대중이 사실 그게 못하기 때문에 제가 투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다수 대중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 돈을 버는데 뭐하러 투자 마인드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안 사고 있다가 올라가는 자리에 딱 사면 되지. 그거는 굉장히 좀 신박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 중인 공산당 관료의 자녀 유학제 비자 및 취소 추방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은행, 공산은행, HSBC, 중국계 은행 등 해외 자산 동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1차로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의 대학원생 한 3,000명인가 이 정도 된다는데, 여기부터 지금 비자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추방이 일어난다고 하고, 2차로는 36만 명 중국인 유학생 대상 전부 다 공산당 관료 연관서. 사실 여기 유학 올 정도면 중국에서 그냥 서민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공산당이 되게 웃긴 게, 돈도 중국 내에다가 돈을 두는 게 아니라 다 해외로 은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나라 공산당을 자기들이 더 못 믿어요. 왜냐하면 하도 숙청을 해대고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자기들을 자기가 더 못 믿으니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냥 해외로 돈을 빼놓고 해외로 자녀들을 다 보내요. 해외 국적을 취득을 시키고, 돈이 있으면. 그래서 굉장히 웃긴 나라라는 거예요, 중국이. 자기네 나라를 자기가 더 못 믿어서 해외에다 빼놓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관성을 전수조사해서 여기에도 데미지를 굉장히 주겠죠. 당연히 자식들이 뭔가 데미지를 받으면 여기 공산당도 미국 당국 입장에서 컨트롤하기 점점 쉬워질 거고, 공산당을 붕괴시키는 방법도 가장 모든 게 약한 고리부터 끊는 건데, 약한 고리가 자녀잖아요. 그거부터 끊어내는 이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차 미중 전쟁은 시작일 뿐이었고, 어떻게 보면 작년 올해 초에 이제 협의했던 거, 그거는 그냥 시작이었고, 진짜 이제 미중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완전 신냉전 시대로 가고, 아까 D10 국가, 근데 이제 나머지 중국 그런 식으로 가서 3개월 안에 중국 이제 공산당을 붕괴시키는 게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이제 협의 결과라고 하는데, 이게 민주당도 미국 내 지금 여러 민주당이 사실상 그동안 중국을 키워주면서 돈을 많이 받아먹고, 그 다음에 중국이 크면서 그 막대한 돈으로 전 세계 한국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 정치, IT 이런 데다 돈을 다 뿌려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웬만한 나라들 다 중국 손절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민주당도 손절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내 여론이 지금 중국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민주당이 중국 편을 드는 모양새를 조금만 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중국이 뭔가 조 바이든이 대통령 대선 이제 결과에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관계를 끊어야만 하고, 그래서 지금 양당 협의를 해가지고 공산당을 붕괴시킨다, 이걸로 가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로그 차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한테도 이제 로그, 이게 뭐 제가 이제 로그 차트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H채널님이나 뭐 여러분들도 로그 차트로 많이 설명을 드려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로그 차트가 굉장히 수학적, 물리적으로 아무 근거 없고 좀 되게 허상이고 희망으로 돌리는 건데, 이런 분석하는 거 되게 이상하다 라고 이제 하는 글들이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근에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특정 유튜버 분께서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비방을 하거나 이런 의견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뭐 이 유튜버 분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고 본인의 의견을 게시하시는 곳이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로그 차트는 일단 뭐 정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잠깐 흐름을 보는 용도지 분석 라인을 긋는 용도가 아니다. 그래서 뭐 함수 관계도 완전 다르고 수학적 관계를 무시한 가상의 수치다.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이 부분은 달라요. 왜냐면 이게 뭐 가격이 언제 올라가고 뭐 이건 다 의견이 다르지만, 수학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어서 무시한 건지, 수학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지, 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절대값으로 보는 게 아니라 퍼센트로 보기 때문에 차트를, 되게 장기간 차트를 오히려 보기가 좋거든요. 장기 추세 보기가 좋은 로그 차트라서 대부분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지수 차트 볼 때, 그리고 이렇게 암호자산 시장처럼 시장이 태동을 해서 큰 변동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로그 차트로 안 보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로그 차트로 안 보면 거의 주식 중에 망한 차트예요. 그냥 다 해먹고 나가고 끝난 걸로 장기 흐름이 안 보여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절대값으로 보니까 이 봉의 길이가 길잖아요. 여기는 가격이 뭐 가령 100불에서 이제 10% 오른 거랑 여기서 10%랑 이 가격 절대값이 다르니까 여기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길게 보여주고 로그는 짧게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보면 로그 차트로 안 보면 오히려 장기 추세나 장기 흐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로그 차트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편의를 하는 정도지, 사실 로그 차트가 뭐 약간 아무 의미 없는 직선이다, 그리고 수학적 물리적 아무 근거 없는, 그리고 보고 싶은 환영을 보기 위한 심리적 조작이다. 로그는 로그대로의 보는 용도가 있는 거고, 또 로그가 아닌 이제 차트, 이런 차트 같은 경우도 이거 나름의 보는 용도가 있는 거라, 이게 뭐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고 이것 장점도 있고 이거 장점도 있는 거지, 이거를 장기 추세를 보는데 로그로 봤다라고 해서 뭔가 수학적 물리적 아무 근거도 없는데 환영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직선을 그었다 라고 이렇게 뭔가 그냥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편협한, 어떻게 보면 그냥 로그 쪽 보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만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해서는 일단 명확하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이게 그냥 일반 이제 로그 차트 적용이 안 된 거고요. 이 로그 적용이 안 된 거는 이제 보면 이래요. 앞에는 아예 안 보이잖아요. 이 장기 추세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최근 트렌드를 해가지고 이거 엄청 높아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주식을 치면 거의 다 해먹고 나간 건데 못 본다. 그래서 이 시장이 태동을 해서 이때도 보면 엄청 높죠. 높다가 이게 다음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이때도 사실 산이 높아갖고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넘어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암호자산 시장이 초반이기 때문에 시총도 굉장히 작고, 이때만 해도 시장이 더 작았어요. 더 작았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당연히 돈이 더 들어오고 시장이 커감에 따라서 그냥 이거는 점으로 만들어 버리는 다음 상승이 또 와요. 그죠? 이것도 다음 상승이 이만큼 와요. 이건 거의 정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왔죠. 그 다음에
또 다음이 와요. 이게 또 앞에 건 더 점으로 만들고 아예 그냥 모래알처럼 보이지도 않게끔 해버리는, 이게 당연히 시장이 워낙 작았던 시장이니까 커질수록 이거의 변동폭이 어마어마한 절대값이 커지는 형태로 가는 건데, 저는 지금도 산이 엄청 높아 보이지만 결국에 이 시장 자체가 워낙에 작은 시장이고 지금 이제 태동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세상이 요새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요새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장 규모도 엄청 작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 당연히 시간을 더 끌고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거를 뛰어넘는 일은 사실 앞의 일들과, 이때도 시장은 훨씬 작았고 뛰어넘었고 그런 관점인 정도로 봐요. 그래서 사실상 로그로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냥 로그로 안 본다고 하면 사실 보기가, 앞에 이제 그냥 다 해먹고 나간 차트지 이게 어떻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차트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로그로 보는 이유가 이 시장이 어떻게 커가는 시장이고 이 시장이 왜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한 걸 보기를 위한 건데, 이게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위한 환영을 조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개개인들이 판단을 하셔서 난 로그 차트로 보는 게 좀 문제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로그 차트를 보지 마시길 바라고요. 로그 차트가 나는 그냥 있는 퍼센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 퍼센트, 절대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장이 커가는 시장이고 시장의 흐름을 나는 보기에 로그 차트가 더 유용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로그 차트 방송을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정도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렇죠. 이제 로그를 적용을 안 하면 이렇게 돼요. 로그를 적용을 안 하면 사실상 앞에 어떻게 되는지, 비트코인도 로그를 안 하면 거의 해먹고 나간 차트랑 비슷해요. 해먹고 그냥 사실 이때까지만 하면 완전 해먹고 나간 차트죠. 근데 그나마 지금 올라오고 크게 하방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지점까지 갈지 뭐 이건 뭐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로그 차트의 개념이 약간 이렇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뛰어넘어가고 또 뛰어넘고, 그래서 저는 이 로그 차트를 저는 보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시장 자체가 변동성도 있고, 그리고 태동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렇게 작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시장들, 그리고 또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안 본다고 하면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아마존 차트나 다우지수 같은 차트도 로그로 평행 채널을 그어서 사실 보지 않으면 뭐 아래 같은 경우가 거의 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다우지수도 지금 이거를 한번 월봉으로 빼볼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우가 뭐 최근에만 엄청 오르고 이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 예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최근의 상승이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다. 왜냐면 당연히 돈이 세상에 많아지니까 이 절대값의 봉 크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로그와 그냥 일반 차트의 개념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으시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중 관계, 이 부분은 저 역시도 제가 뭐 여러 정보나 그 다음에 뭐 나름의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제가 이걸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부터 뭐 너무 뭐 이게 맞았냐 틀렸냐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제 방향을 보니까. 그래서 암호자산 시장이나 금융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것들은 재밌게 한번 뭐 이제 국제 정세가 막 재밌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흥미진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은 주말 되시고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승자백이었습니다.